중2 때 일입니다. 금요일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치렀습니다. 4일 동안 이어진 시험 기간 동안 밤을 새다시피 공부했던 터라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게임이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3시 2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헐, 8시간이나 잤네. 머리가 멍했습니다. 너무 오래 자서 그런지 입안은 텁텁하고 목은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 일어나다가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희 집은 15층짜리 아파트 3층이었고 제 방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운 그곳이 새벽에는 당연히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키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였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뭐야 저애? 비몽사몽한 상태로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 슝 하고 내려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 재밌겠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던 저는 그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컴퓨터나 하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고 작업 표시줄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7분.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뇌를 스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어린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논다. 부모는? 집은? 왜? 오싹한 기분에 다시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쪽을 향해. 뭐야. 아이의 속도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그렇게 빠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녹화된 영상을 빨리 감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빠르게 움직이며 달려왔습니다. 다리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는 3층 높이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처럼 가까워졌고 순식간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들어왔어. 우리 아파트로 들어왔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마이너스 복도에서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경쾌하게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마이너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마이너스 2층 3층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쾅 쾅쾅쾅쾅쾅 쾅 쾅쾅쾅쾅쾅쾅 미친 듯이 정신없이 무언가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괜찮아, 문 잠갔어. 잠갔다고. 저는 이불 속에서 떨며 되뇌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척집에 가셨고 아침에나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쾅쾅쾅쾅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철컥 마이너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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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방문 잠갔어. 잠갔다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확실히 잠겨 있었습니다. 접어. 접어.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쿵. 쿵. 쿵.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3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또 3번. 그리고 키득,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방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키득키득키득키득 마이너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쪽으로, 이불 속으로, 제 귀 바로 옆에서. 같이 놀자. 그 순간 모든 것이 암전됐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3시 2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이었을까요? 악몽이었을까요?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무서운 꿈.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문득 현관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제 방문도 똑같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된 지 3년째였다. 그날 밤 장마철 치고도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집 안을 울릴 때마다 창문이 덜컥거렸고 거실 천장의 형광등마저 깜빡였다. 엄마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누가 이 시간에? 엄마가 인터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이 동네에서 밤늦게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엄마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자 목소리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런데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 빗소리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소름 돋게 했다.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끼어들었다.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뭔가 이상했다. 말투가 너무 어눌했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슬쩍 밖을 내다봤다.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염색한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 형광 초록색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 40대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저렇게 퍼붓는데 옷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엄마 이상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나는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순 없지. 우산 하나 빌려드리자. 엄마 안 돼. 엄마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우산을 집어들었다. 빨리 주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엄마의 비명이 들렸다. 돌아가. 당장 돌아가라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 체인이 걸린 문 틈새로 그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고 있었고 나도 뛰어들어 함께 밀었다. 쾅! 문이 닫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엄마 도대체 뭐야? 경찰 불러야 돼. 아니야, 괜찮아. 얼른 방으로 가자.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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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미친 듯이 쉬지 않고 30초 1분 5분 멈추지 않는 벨소리에 귀가 멍해졌다.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 경찰 불러, 제발. 일단 무시하자. 계속 그러면 그때 부르는 거야. 엄마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벨소리가 멈췄다. 찰칵찰칵.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쾅,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 온 집이 울렸다. 나는 귀를 막고 쪼그리고 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소리가 멎었다. 시끄러워서 나온 듯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는 그대로 소파에서 정신을 잃듯 잠들었다. 다음 날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준비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 첫날 밤 짐을 정리하고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 그날 기억나? 우산 빌려달라던 사람. 나 진짜 무서웠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잠시 침묵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무서워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뭐? 그 사람 남자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어 있었고 왼손에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었어. 목소리만 일부러 여자처럼 낸 거야. 그럼 왜 경찰을 안 불렀어? 경찰 불러봤자 도망갈 게 뻔하고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았잖아. 괜히 경찰 부르면 더 위험해질까 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